자, 그래서 이제 64쪽. 자, 이제 산염기랑 중화반응.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하고 제가 집중력 떨어질 것 같으면 쉴게요. 자, 그래서 산화반응이랑 산염기 중화반응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는 쉽다? 그렇지 않아? 개념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막 탐구랑 이런 거에서 개수 계산하는 게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염기 자체는 어렵긴 안 나와요. 일단 중화 반응이 좀 어렵지. 이제 산은 수용액에서, 자, 여기서 수용액은 물에 녹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다 산이라고 해요. 수소이온. 여기까지 되니? 수소이온 체크. 수소이온이에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다 산. 핵심은 물에 녹아서입니다. 물에 녹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HA라고 씁니다. HA라고 쓰고 HA라고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거를 이온화라고 하는데 어디서 끊으시느냐? H에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어? 핵심은 그래서 무슨 이온만 체크? 수소이온만 체크. 수소이온 되게 중요해. 그래서 유명한 산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일단은 염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탄산도 있고 이제 아세트산도 있는데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염산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화학시험 다 외우셔야 돼요. 분자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염산은 HCl 됐어? 그 다음에 질산은 HNO3이야. HNO3 드디어 다 오늘 나오기 시작했지. 여기서 조심할 거 O 대문자 3는 작게 써야 돼. 그 다음에 황산은 H2SO4. 그 다음에 아세트산 주의. 살짝 별표할래? 아세트산만 조금 패턴이 어긋나. 화학식 보면, 문자식 보면은 얘는 CH3COH 이렇게 되거든요. 얘만 지금 뭔가 다르죠. 앞에 H가 없지. 얘는 음이온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음이온을 먼저 쓴 케이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요. 그러면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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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서. 됐어? 그러면 염산은 H 플러스. 그럼 그대로 쓴다. 어떻게? Cl 마이너스. 됐어? 어떻게 끊는지 알겠지? 그러면 질산은 어떻게 돼야 돼?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됐어? 그러면 얘 먼저 간다. 그리고 얘는 H 플러스 CH3 COO 마이너스. 자, 무슨 이온 쓰세요? 수소이온 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심하실 거는 NO3 마이너스는 질산 이온이에요. 쟤는 질산입니다. 그럼 얘는 이름이 뭐게? 얘는 아세트산 이온이에요. 됐어? 얘는 아세트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황산 안 썼지? 황산은 제가 황산 이온이 SO4 2-예요. 2-. 그래서 황산 이온은 이렇게. 그래서 얘는 H 플러스인데 아까 그 산화원이랑 똑같아. 얘가 2하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개수가 몇 배 많아야 돼? 2배 많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다 무슨 이온이 보이죠? 수소이온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소이온 때문에 얘네들은 다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 됐어? 다음에 음이온은 다 달라.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산, 질산, 황산은 못 먹거든요. 아세트산은 먹을 수 있어요. 식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 무슨 음료? 탄산음료. 그 다음에 이제 젖산, 유산균. 그 다음에 잠깐만 생각이 나. 시트르산, 과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염산, 질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이온이 하나가 나온 대신에 음이온이 하나예요. 1대1입니다. 그럼 수소이온이 2개면 염화이온 몇 개? 2개인 거예요. 근데 황산 조심. 황산은 지금 보면 얘는 지금 황산이온이 이가이온 2-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요. 그래서 개수비가 다릅니다. 지금은 개수비가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서 개수비 보고 싶으면 여기 개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이 나온다?
수소이온이 나온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무슨 맛 난다? 신맛 나요. 조심하시면. 그러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염산 신맛입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염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방법이 있어요. 토하시면 돼요. 농담 아닙니다. 위에 뭐가 나오니까. 위에 염산이 나오거든요. 위엔 토할 때 살짝 시큼하지 않아? 살짝 시큼하지 않아? 술 그만 마시고. 시큼하지 않아 근데? 안 들어가서 별로 토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기 얼마나 힘들어서 염산이 이렇게 닿는데.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산은 신맛이 난다. 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액에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양이온이랑 무슨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무조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주시자. 금속. 금속이랑 반응을 해서 체크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모든 금속은 안 돼요. 거기 예시 살짝 써놔.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금속, 은 같은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금속과 반응할 수소 기체 동글. 자, 그래서 마그네슘, 이건 그냥 화학식 그래서 예를 들면 마그네슘 금속 솔리드 그냥 쓸게. 금속에 염산, 저기 염산 그대로 가면 HCl. 우리가 물에 녹았다라는 게 이제 아쿠아리움 어쩌고저쩌고 아쿠아리우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수용액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기체 발생하고, 이 확관시 못 쓰셔도 상관없어요. 수소 기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 마그네슘이 생겨요. 이렇게. 어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체 생긴다는 게 중요하다. 수소 기체. 참고로 G는 뭐게? G. 가스. 뭐야? 기체. S는 솔리드, 고체. 참고로 액체는 뭐로 쓰게? 리퀴드요, 리퀴드. L. 리퀴드로 이렇게 쓴다. 어제 핵심은 금속이랑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생기긴 하는데, 체크했지? 대신에 모든 금속은 아니야. 모든 금속 아닌 거 조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탄산칼슘. 산이랑 반해서, 여러분 탄산이면 무슨 기체 생겼대? 탄산? 탄산은 무조건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생겨서 날아갑니다. 됐어? 탄산칼슘. 그래서 참고로 탄산칼슘이 예시가 그런 거예요. 조개 껍데기. 또 뭐 있을까? 달걀 껍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나 더. 어떤 거? 석회암. 요런 애들 탄산칼슘. 됐어? 탄산칼슘에 저거 좀 써놔. 석회암 써놔. 석회암. 탄산칼슘에 석회암 써놔. 됐어?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특히 탄산에 이산화탄소 기체 생기는 거랑 금속이랑 수소 기체 생기는 거. 그래서 얘도 잠깐 예를 들면 탄산칼슘이 화학식이 CaCO3거든요. 이 친구가 고체예요. 그래서 얘가 묽은 염산이랑 반응을 하면 일단은 뭐냐, 이산화탄소부터 쓸게. 이산화탄소 기체 생기고, 그 다음에 물 생기고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은 액체라서 리퀴드. 그 다음에 뭐야,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응식 얘는 못 써도 상관없다. 뭐랑 반응한다는 게 중요해. 탄산칼슘이 누구?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지시약. 초딩 때 지시약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초등 때 지시학 배워서 지시학의 이제 색변화가 이제 동일한데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거라서 예를 들면 리트머스 종이 원래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푸른색 변하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뒤에서 나오거든요. 얘가 뭐 이제 무색이 무슨 색이고요. 얘는 무색이고 뭐 등등등등등등등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산은 종류와 상관없이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는데 무슨 이온 때문이다? 수소 이온 때문이다. 됐어? 그래서 저거는 이제 기억해놔야 돼. 자, 그래서 64쪽 왼쪽 잠깐 와보시면 우리 주변의 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아래 나와있지. 우리 이거 외우거나 아니고 레몬즙이나 과일은 시트르산이 있고요. 식초에는 아지트산, 위액에는 염산, 탄산음료는 탄산, 구연산도 구연산, 김치에는 젖산, 유산균에 젖산. 됐어? 그래서 산 되게 많고 지금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살짝 어떤 느낌 나? 그래, 나만 그 느낌이 나는구나. 살짝 시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살짝 시큼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관련된 실험이 65쪽에 위에 있는 실험. 자, 그거 한번 보자. 65쪽에 이제 위에 있는 실험. 자, 그거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거기 이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 예, 지워야 돼. 여기야, 여기. 오케이. 에휴, 당신이 좀 좋은데 좀 주시지, 진짜. 자, 거기 일단 줄치자. 리트머스 수용액 주쳐요. 자, 리트머스 수용액. 리트머스 질산칼륨 수용액. 자, 질산칼륨 수용액. 자, 일단 질산칼륨 수용액이 왜 적실까? 종이가 전류가 흐르니 전류가 안 흐르니?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이온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시는데 지워야겠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시는 이유는 뭐가 흐르게 하려고? 전류가 흐르게 하라고. 그래서 용액이라는 거 딱 들어있는 순간 여기 이온이 있다는 거 인지해야 돼. 여기 지금 반응식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질산칼륨은 칼륨, 질산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그래서 질산칼륨 딱 수용액을 딱 보자마자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있겠구나 라고 아셔야 되냐면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있겠구나. 일단 좀 감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했는데 무슨 색? 푸른색 쓴 거 보이지? 아까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묽은 염산의 실을 적셨더니 핵심은 이거야.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해간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거는 산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산성을 나타나게 하는 이온이 무슨 이온이더라? 수소이온이잖아요? 이쪽으로 무슨 이온이 갔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이동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묽은 염산이 아니라 저기 질산이나 황산 같은 거 써도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기 때문에 뭐는 똑같다? 변화는 똑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 실험의 목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하는 거는 수소이온 때문이고 모든 산성 물질들은 무슨 이온이 내보낸다? 수소이온 내보낸다. 됐어?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 이제 묽은 염산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염산 딱 보자마자 여기는 수소이온이랑 무슨 이온이 있겠구나, 염화이온이 있겠구나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여기 수소이온만 이동해 라고 하면 틀려요. 무슨 이온도 간다. 양이온은 다 마이너스 극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양이온이 이 친구도 보이지만 이 친구도 보이지. 그래서 무슨 이온도 칼륨 이온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게 음이온, 염화이온이랑 질산이온도 가긴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건 수소이온이 맞지만 마이너스 극으로 수소이온만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양이온 가고 플러스 극으로 무슨 이온 가는 거 기억해야 돼. 음이온 가는 거 기억해야 돼. 아이고 지루해. 됐어? 좀만 힘내. 지금 봐서. 자, 그렇게.
자, 그럼 이거랑 이제 비슷한 패턴을 누구도 가느냐? 염기 갑니다. 염기. 자, 염기 갑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소이온에서 중요한 거는 미안. 산에서 중요한 건 무슨 이온이라고 그랬어? 수소이온이라고 했지? 염기에서 중요한 건 일단 체크 먼저 하고 가. 수산화이온이 중요해. 수산화이온 체크. 자, 그래서 염기는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냐면 수산화이온 내놓는 물질이고요. 어떻게 쓰게? O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얘는 이제 보통 BOH로 씁니다. BOH. 그래서 염기는 BOH를 쓰고 어디서 끊으라고 할 거죠? 선생님이 OH에서 끊으라고 할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염기도 양이온이랑 음이온 나눠지는 거 이온화라고 하고요. 양이온이랑 무슨 이온으로 나눠진다? 음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됐어? 무조건 수산화이온 나와야 돼. 그래서 핵심은 수산화이온이다. 그래서 염기도 이제 유명한 염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산화 나트륨. 딱 봐도 수산화 있으니까 너무 수상하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산화 칼슘.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살짝 별표, 해나. 암모니아 찾아서 별표, 쓰는 하려나? 암모니아 되게 중요한데요. 암모니아는 살짝 별표할게요. 이거는 이따가 찾아서 일단 별표해놔. 자, 그래서 일단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됐어? 그 다음에 칼슘 수산화인데 조심할 거는 얘가 투뿔짜리라서 수산화이온이 2개 있어야 돼. 괄호하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왜 별표냐면 암모니아는 이렇게 쓰니까. 지금 여기 뭐가 없니? OH 없지. 그치만 염기야. 왜냐면 물에 녹으면 수산화이온을 내거든. 그래서 자, 그럼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OH에서 끊으면 돼. 그래서 나트륨이온이랑 OH-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무슨 이온이랑 칼륨이온이랑 수산화 이렇게. 자, 수산화 칼슘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칼슘이 투뿔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여기 이 보이시죠? 2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물 속에서 이온 개수를 보면 양이온, 음이온 한 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조심하시게. 양이온이 투뿔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비가 달라. 암모니아는 그래도 되게 조심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OH가 없어도 암모니아도 염기다.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물이죠. 그럼 뭐가 생기냐? 이온이 생기고 이온이 생깁니다. 요거 찾아서 체크해 놓을래? 체크.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내놨기 때문에 염기야. 참고로 NH4 플러스는 이름이 암모늄이온이다. 그래서 암모늄이온. 그래서 조심할 거는 OH가 없다 하더라도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고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써주세요. 이거는 쓰세요. 염기가 아닌 거 요거는 써주세요. 염기가 아닌 건 C2H5OH, CH3OH 이건 써주세요. 얘네들 염기가 아닙니다. 뭐 이상한 물자를 써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뭐라고 하게? 메탄올이라고 하는 친구거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네는 뭐가 있어? OH가 있지? 근데 뭐가 아니야? 염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먹는 알코올, 못 먹는 알코올.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에 들어갔을 때 이 통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절대 뭐하지 않으므로 이온화하지 않아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OH가 있어도 뭐가 아니다? 염기가 아닌 거 조심. 아이고 졸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은근 헷갈려. 이거 OH만 보고 염기 고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OH가 없으니까 안 고르고 얘는 있으니까 고른단 말이야. 고르면 안 돼. 얘는 있어도 고르면 안 되고 얘는 없다고 안 고르면 안 돼. 그게 이게 주기율표에서 은근 수소 이런 거 가지고 함정 털컹털컹 빠지잖아. 빠진 적 없어? 안 빠졌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요게 염기다. 빨리 해야겠는데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핵심은 얘는 지금 뭐가 보이네. OH-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수산화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 염기성이라고 해. 그래서 염기성은 이 염기의 공통적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다?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그래서 산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와. 그래서 속도를 좀 내야겠구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염기성 한다. 1번 염기성, 먹을 수 있는 염기성 용액이 무슨 맛 난다? 쓴맛 나요. 조심할 건 이거 먹으면 되게 안 되게. 먹으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암모니아 먹어도 돼, 안 돼?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그거 드시면 돼요. 홍어. 홍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염기는 쓴맛 나는데 조심할 거는 모든 쓴맛 나는 물질이 염기인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도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인데 당연히 얘는 무슨 극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얘는 무슨 극으로 갈 거야? 플러스 극 갈 거거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가지고 써놔 산염기를 뭐 할 수는 없어? 구분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산도 전류가 흐르고 모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염기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해갔니? 체크해라. 와 조심하. 와. 그래서 요걸로 산염기 구별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금속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탄산칼슘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네들과 반응 안 해요. 즉 뭐가 생기지 않는다? 기체 생기지 않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는 염기만의 성질인데 자, 이 친구는 뭐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지면 미끈거립니다. 자, 만지면 미끈거리는데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옆에다 써놓을래? 이거를 이용한 게 써놔 하수구 세정제. 거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만지면 미끈거린다. 거기다 하수구 세정제 써놔. 못 찾았니? 그게 또 찾니? 웬? 이랬는데 여기 머리카락 뭘로 돼 있어? 근데 하수구가 왜 막혀?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잖아. 그럼 머리카락 녹여야지. 하수구 세정제. 됐어? 너네 머리한테 머리 이만큼씩 안 빠져? 그래. 그래도 열심히 길러놨다가 나중에 탈색도 하고. 탈색할 거야? 한 번쯤은? 그러니까 젊을 때 다 해보세요. 30대 이후에는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머릿결도 상하니까. 아, 그치. 그리고 탈색하면 계속 관리해줘야 돼. 아, 진짜? 아, 보수적인 학교네. 서울여고는 가능하던데? 근데 그게 규칙으로 풀어줘도 잘 웬만하면 안 하더라고. 멋있다. 근데 파란 머리는 생각보다 예쁘지 않을걸, 실물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별로 안 예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똑같냐면 지시약 색변화.
얘도 이제 지시학 색변화 같은데,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붉은색이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지시학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페놀프탈린 모식이 있었지. 얘는 무색이 무슨 색으로? 붉은색 같은데 어차피 지시학은 한꺼번에 할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지는데 다 무슨 이온 때문이다? 수산화 이온 때문이야. 그래서 특히 전류랑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65쪽에 오른쪽 가봐. 거기 보시면 우리 주변에 염기 나와 있거든? 자, 65쪽 오른쪽에 우리 주변에 염기 보시면 자, 비누, 제산제, 하수구, 세정제 뭐 이런 거 염기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일단 비누 같은 경우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매우 건 아니지만 제산제는 뭐 수산화 마그네슘, 하수구, 세정제는 얘는 아마 수산화 나트륨일 거고 제빵 소다 혹시 뭔지 아니? 베이킹 소다 알아? 그래서 그 달고나 만들어 먹어봤어? 달고나 만들어 먹을 때 제빵 소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써요. 염기라서. 그 다음에 석회수 같은 경우에는 산화칼슘이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도 탄산수 나트륨 뭐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칼슘 이온 있어가지고 염기. 됐나? 그래서 어쨌든 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이온이다? 수산화 이온. 그래서 넘겨봐. 자, 넘겨서 66쪽 메뉴 보시면 아까랑 무슨 실험이 나와 있어? 똑같은 실험이 나와 있지? 근데 바뀐 게 있다.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적시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디에 적셨니? 수산화나트륨에 적신 거 보여? 그래서 얘는 같은 실험인데 거기서 이제 이동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 플러스 극 쪽으로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여기서는 무슨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제 플러스 극쪽으로 푸르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산이랑 다른 부분은 얘가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인데 문제는 수산화 나트륨에서는 이게 지금 푸르게 변하는 게 수산화 이온 때문에 푸르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극쪽으로? 플러스 극으로 갈수록 이제 붉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일단 질산칼륨 수용액에는 칼륨이온이랑 질산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나트륨에는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그맣게도 좀 써있긴 하지만 이제 이온이 이동하는데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수산화 이온뿐만 아니라는 거야. 무슨 이온도 간다? 질산 이온도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게 이제 칼륨 이온뿐만 아니라 나트륨 이온도 이동을 하지만 핵심은 색깔을 바꾸게 하는 건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탐구 자료창, 자, 탐구 자료창 보시면 지금 산과 염기의 성질 관찰해가지고 표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띄워놓기면 띄워놓을게. 그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되긴 하는데 지금 두 그룹으로 묶였어요. 자,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레몬즙, 식초,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제빵소다, 하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묶였었는데 자, 왼쪽 영역이 누구들이게? 체크할까? 자, 얘네들 누구? 산이야. 얘네들은 다 누구? 염기. 자, 그래서 지금 리트머스 종이가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됐어? 그 다음 BTB 용액은 이제 지시학 뒤에서 할 거고 자, 여기 마그네슘과의 반응, 마그네슘 동글. 자, 얘는 뭐와의 반응? 금속.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산칼슘 체크. 그래서 산은 아까 금속에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탄산칼슘, 이산화탄소 기체. 여기서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렸죠? 됐어? 그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부와의 관계. 자, 두부는 뭐 말하고 하지 않은 거게? 단백질. 아까 염기는 뭐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두부가 어떻게 돼? 흐물흐물. 대신에 조심할 거는
전기전도성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기억하시죠? 산염기를 전기전도성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 왜냐면 얘네들은 다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나눠지기 때문에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극 가고 플러스 극 가죠. 그래서 전류는 흐른다. 그래서 조심할 거. 금속이랑 탄산칼슘이랑 반응하는 건 누구만? 산만 반응한다는 거.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는 건 누구만? 염기만. 대신에 전기전도성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어. 됐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67쪽 거기 지시약 별표. 자 걔는 왜 별표냐면 다 외워야 돼.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지시약 별표. 지시약은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지시약이라는 게 뭐냐? 거기 뭐 비상 미래인 교과서에만 나온다고 하지만 어차피 얘는 시험에서 안 물어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요도를 조금 따져드리면 BTB 별표에 BTB. 잠깐 지시약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자, 참고로 그래서 이제 지시약은 뭐냐면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는 액성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친구들을 지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성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를 이제 지시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리트머스 용액을 종이에 물들인 게 이제 리트머스 종인데 이거 초딩 때 안 해봤니? 우리 때는 나 초등학교 6년 선생님이 빨파염으로 외우라고 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바뀌면 염기, 그 다음에 팥발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산, 그렇게 외우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 보세요. 얘네는 이제 무색 붉은색.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언제 확인하기가 좋다? 염기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BTB는 별표하라 했지? BTB는 왜 별표게? 색깔이 다 어때? 다 다르지? 그래서 BTB가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마리로렌지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만 붉은색, 나머지 노란색이기 때문에 산 확인할 때는 메티로렌지.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는 나 쪽팔리지만 써놔.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야? 빨주노초파죠. 자, 이제부터는 빨주노초파가 아니라 빨노노초파로 외우는 거예요. 알겠지? 앞에다가 뭐를 대신에 뭐를? 무지개색은 무무빨 노노초파예요. 무무를 붙이세요. 써놨니? 자, 그럼 여기서 무무빨이 보게. 무무빨이에요. 무무빨. 그래서 누구? 페놀프탈레인 용액 됐어? 자, 그 다음 파이노노는 누구예요? 파이노노. 파이노노예요. 누구? 메티로렌지. 노초파는? BTB. 그래서 빨주노초파가 아니라 무슨 노초파? 파이노노초파. 앞에다 대신 뭐를 붙이고? 무모를 붙이고. 그래서 지시약은 색깔 반드시 외워야 돼. 지시약은 색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일단 중화 반응은 산이랑 염기랑 반응해서 체크. 물 생기는 거야, 물. 자, 물 챙겨, 물.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이제 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생기는 거고, 실은 물 외에 다른 물질이 생기는데, 그거는 물 말고도 다른 물질, 얘는 염이라고 하긴 해요. 어쨌든 핵심은 물 생기는 겁니다. 물이 생기는 거고. 자, 일단 여기서 용어가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이 알자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핵심은 아까 무슨 이온이라고 해서? 수소 이온. 염기에서 핵심은 수산화 이온이지. 그래. 그랬었다. 힘내라! 자, 그래서 이래서 이제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표. 엄청 중요해. 걔는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저 반응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알자 이온 반응식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개수 문제가 나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개수가 한 개 반응해서 몇 개 생긴다? 한 개 생기는 거예요. 개수 되게 잘 세야 돼요. 아직은 어리시니까 눈이 말끔하실 거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한 개예요. 한 개랑 한 개 반응해서 이제 한 개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이제 예를 들면,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묽은염산이랑, 이제 묽은염산과 예를 들면 수산화 나트륨 중에, 아유, 쓰기 싫어. 아유, 쓰기 싫어. 아유, 쓰기 싫어. 자, 수산화나트륨 중에 이렇게 이제 있어. 그럼 이제 염산은 HCl이야. 수산화나트륨은 NaOH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물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이제 물에 이제 이온이 있는데 HCl 끊으세요. 그래서 HCl 수소이온 염화이온. 그 다음에 여기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하나. 그래서 반응을 이제 하잖아. 그러면 지금 요노마랑 요노마가 반응해서 뭐 생기게? 물 생기는 거 보이지? 됐어? 이게 핵심이야. 숫자 되게 잘 생겨야 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여기서 이제 구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알자 이온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반응에 참여한 이온이 뭐야? 묻는 거거든? 그러면은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무슨 이온이라고 하게? 구경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옆에서 이제 구경하더라. 그래서 여기 개념현실이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응해서 결국 물 생기고 그 다음에 기타 얘네들을 묶으면 무슨 나트륨이 되게? 이제 염화나트륨 되지? 그래서 물 이외의 나머지 물질 있죠. 거기 물 이외의 나머지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염이라고 그래요. 염. 그래서 염은 산에서 음이온이랑 그러니까 산의 음이온 그 다음에 플러스 염기의 양이온 여기서 이제 나트륨 이온 요게 이제 결합한 친구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액상에서는 이온으로 녹아 있다가 이제 물이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이제 고체돼서 남는 거지. 그래서 묽은염산 먹으면 안 돼. 수산화나트륨 먹으면 안 돼. 얘는 먹어도 돼. 단 무슨 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짜겠지. 그래서 먹지 마 결론은. 그러니까 물 이외의 나머지 물질은 염이라고 하고 물에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다. 어쨌든 핵심은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뭐 생긴다가 제일 중요하다. 물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됐어?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까지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경우에는 이온의 수를 다 같게 그렸지만 문제는 양이 다를 수도 있고 농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묽은염산이 양이 되게 많아. 그럼 수소이온이 되게 많겠지. 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 되게 적어. 그럼 수산화이온이 되게 적겠지? 그럼 섞어서 물이 생긴다고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개수가 얘네가 섞었을 때 수소이온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이 생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수소이온이 남기 때문에 얘는 액성이 뭐가 된다? 산성이 되는 거예요. 개수를 되게 잘 세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연찮게 요렇게 우연찮게 수소이온이랑 저기 수소이온 한 개, 수산화이온 한 개 얘네들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얘네가 뭐가 되게? 얘는 중성이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섞었을 때 중성이 되면 우리가 거기 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면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래. 오케이? 다시 액성이 완전히 중성이 되면 뭐가 도달했다? 중화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염기성 용액의 농도가 진하거나 양이 많아서 수산화이온이 많아? 그럼 액성이 뭐가 되겠어? 염기성이 되겠지?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 찾기? 중화점 찾기 되게 중요해. 됐어? 요거는 그래서 살짝 예시를 선생님 들어보면 살짝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그냥 쓸게. 만약에 묽은염산 20개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산화나트륨 15개를 반응시켰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얘를 물에 녹이면 자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 찍어. 몇 개 나올 것 같아?
이 친구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20개 녹이면 얘 몇 개 나오게? 20개, 20개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마찬가지 그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게?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나오거든? 그러면 얘도 하나 녹이면 하나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15개야. 몇 개 나오게? 15개, 15개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얘네들이 섞었어. 자, 누구랑 누구랑 반응해버리게? 수소랑 수산화이온 반응해버려.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랬지? 1대1로 반응한다 그랬지? 물 몇 개 생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반응하면 물 분자가 15개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안 남습니다. 됐어? 얘는 몇 개 남을까요? 5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남은 용액에 무슨 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남은 전체 용액은 액성이 뭐가 되는 거야? 산성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되게 별로가 돼. 아 진짜.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문제에서 바꿀게. 그럼 똑같이 바꿀게. 바꾸는데 약간은 난이도를 높일게요. 약간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CA 괄호하고 OH2. 갑자기 얘는 이상한 게 나왔네. 얘는 그대로 가고. 그래서 얘는 칼슘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 나오는데, 자,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개수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칼슘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보세요. 이거 한 개일 때, 얘 한 개 나오고, 얘 몇 개 나오게? 2개 나오는 거 이해가니? 요거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지금 15개를 넣었어. 자, 이 친구 몇 개 나오게? 15개 나와야 돼. 이 친구는 30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5개에 30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지우고, 자, 여기 지우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물 몇 개 생기겠어? 물 몇 개 생기겠어? 20개, 30개 있으니까 물 몇 개 생기겠어? 20개 생겨. 됐니? 20개 생겨. 자, 그러면 누구는 안 남게? 얘는 안 남아. 수산화이온 몇 개 남아? 10개 남지? 그 액성이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 나오는 거야.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치킨 만들지 마!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혼합용액이 안 남는 지점을 찾아야 돼. 무슨 점? 중화점 찾아야 돼. 여기가 되니? 중화점. 그래서 이게 개수가 안 나오면 할만해요. 다시 개수가 안 나오면 할만해요. 개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용액이랑 염기성용액 섞었을 때 중성이 되는 지점을 이제 중화점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커스 맞추면 중화점 찾기는 2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시하게 색깔이 갑자기 뭐 하는 지점? 바뀌는 점. 요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는 게 두 번째야. 그래서 지시학 색 변화는 쉽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누구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비티용액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비티용액은 아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자, 아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무무파리야, 파이노노야, 노초파야? 노초파였던 거 기억해? 무무파는 페노프탈, 레인, 그 다음 파이노노는 메틸오렌지, 노초파.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무슨 색? 빨간색. 그 뭐가 되는지 좀 찾아는 얘기게? 초록색 되는 점 찾아는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은 오른쪽 페이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그 줄은 이따가 치고요. 설명은 일단 할게요. 지금 여기서 온도가 왜 갑자기 온도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해요. 그때 발생하는 열이 무슨 열이 나냐면, 이름이 참 허접해. 중화열이야. 과학자들은 이름 잘 못 붙인다.
중화열. 그래서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산화이온이 반응할 때 이제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하는데, 90일. 중화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중화점에서는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어떻다? 높습니다. 이건 이따 설명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온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건 첫 번째, 중화열이 많다. 그럼 반응하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의 뭐가 많다? 개수가 많다. 그러면 얘네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뭐의 개수가 많다? 물 분자의 수도 어떻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중성이 되는 지점, 중화점을 찾아주시는데 이제 지시약 색변화랑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지점을 찾는다. 그래서 뭐를 되게 중요해? 눈썰미가 되게 중요해. 근데 다들 안경을 꼈잖아. 자, 그래서 거기 밑에 68쪽 밑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에서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거 별표. 자, 그거 별표. 이온수와 액성량, 걔 되게 진짜 중요해. 이게 여러분 치면 2학기 기말 파트이긴 해요. 2학기 기말 파트이긴 한데 그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꼭 가. 집에 가. 아, 근데 비가 계속 오네. 어디였어? 자, 그래서 이게 좀 흐릿하긴 한데 착한 사람들은 잘 보이는 걸로 가자. 강의지 좀 딴 데로 주지. 아니야, 끄면 안 돼. 됐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섞는 게 되게 별표인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눈썰미가 좋아야 돼. 눈썰미가 좋아야 되는데 됐어. 자, 지금 거기서 이제 보시면 묽은 염산을 지금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붓는 거예요. 다시. 묽은 염산에다가 지금 뭐를 붓는 거예요? 수산화나트륨을 점점 붓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쓸게. 자, 볼게. 이제 쓸게 볼게. 자, 그래서 지금 수산화이온 안 넣었어. 자, 수소이온 몇 개? 2개. 염화이온 몇 개? 2개지. 그래서 둘, 0, 0, 0야. 그러면 어쨌든 수소이온이 보이네. 액성은 산성. 됐어? 자, 지금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친구랑 수소이온이랑 반응해. 자, 그래서 누가 하나 줄어? 수소가 하나 줄어. 됐어? 대신에 뭐가 하나가 생겨? 물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있어? 그대로.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지금 나트륨 이온 하나 들어간 거 보이지? 수산화이온을 넣었지만 누구랑 반응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랑 반응했기 때문에 없어. 됐어? 자, 근데 핵심은 무슨 이온이 보여? 수소이온이 보이죠? 그 액성은 뭐야? 산. 됐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간다. 또 넣었어. 자, 그래서 수산화이온이랑 누구랑 또 반응해? 수소이온이랑 반응해. 그 물 분자가 하나가 더 늘어야 돼. 그래서 물 분자가 한 개였다가 몇 개가 돼? 2개 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없어.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도 없어. 액성이 뭐가 되는 거다? 중성이죠. 대신에 염화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고 나트륨 이온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자, 그래서 자, 조심할 거. 중성에서 체크. 중성에서는 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없어. 그래서 써놔. 이온 몇 종류? 2종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 풀 때 이온이 2종류밖에 없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썩기 전 아니면 중성. 여기까지 됐니? 섞기 전 아니면 중성.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또 넣었어. 자, 이제 또 넣었어. 자, 여기 지금 수산화이온 흐릿하지만 보이는데 여기서 이 친구랑 반응할 수소이온이 용액 속에 안 남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드디어 수산화이온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 다음 물은 더 이상 안 생기니까 H2O 생겼지. 아, H2O 몇 생겼대. HU는 개수 몇 개? 2개 그대로.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더 이상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온 게 없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추가됐죠? 미쳤다. 여기 몇 개?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해? 수산화이온 보이기 시작하죠? 액성은 그럼 뭐가 되는겨? 염기. 그래서 혼합용액에서 지금 정리하자. 혼합용액에서 이온이 3종류가 보이면 산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인데 수소이온이 보면 산, 수산화이온이 보면 염기. 혼합용액인데 어라? 이온이 몇 종류밖에 없어? 2종류밖에 없어. 그럼 뭐야? 중성이야. 그럼 만약에 얘를 BTB용액을 썼다고 치자. BTB용액에다가 BTB용액 집어넣었다고 치자. 자, BTB용액은 산에서 노란색이겠지? 얘는 무슨 색? 노란색. 이 친구는 노란색. 이 친구는 중성이니까 초록색. 얘는 무슨 색? 파란색. 아, 중화점은 뭐로 알아낼 수 있어? 지시약의 무슨 변화? 색깔 변화. 그래서 메틸오렌지나 페닐프탈렌 용액을 쓸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참고로 메틸오렌지는 언제 쓰냐면 산성 용액이었다가 중성이 됐대. 왜냐면 걔가 빨노노란 말이에요. 중성 염기성 구별이 안 가. 그래서 빨간색 메틸오렌지인데 만약에 노란색으로 변했어. 그러면 산성, 아니 그러니까 중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 용액은 염기성이었다가 중성이 됐대. 왜냐면 무무빨이라서. 여기까지 됐니? 개념은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개수가 나면 조금 어려워져.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보자.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이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첨가를 하고 있어요. 수산화좀 첨가하고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수소이온은 봅시다. 수소이온은 지금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고 있지? 그래서 수소 이렇게 줄는 건 처음에 들어있던 무슨 이온이더라? 수소이온이더라. 왜? 누구랑 반응해서? 수산화이온이랑 반응했기 때문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염화이온 보세요. 염화이온은 어떻게 되고 있어? 아니. 염화이온은 처음에 넣어놨는데,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어. 요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나트륨 이온 간다.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되고 있니? 지금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증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의 개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얘네들은 뭐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고, 수소 이온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과 반응해서? 수산화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돼? 처음에는 너도 수산화이온이랑 반응하니까 없다가 수소이온이 없으면서 슬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요게 수산화이온. 그래서 여기서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반응할 뭐가 없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없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거 처음에 문제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온 몇 종류인 거 보이세요? 2종류인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조심할 거는 그래프 이 상황에서 이온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놔. 안 그릴 못 찍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전체 이온을 보세요. 자, 지금 누가 줄어든 만큼? 수소이온이 준 만큼 무슨 이온이 늘어나? 나트륨 이온 늘어나는 거 보여? 그래서 전체 이온 수가 자, 지금 여기 몇 개? 4개? 4개? 4개. 됐다가 나중에 이제 수소이온이 다 없어지면 넣으면 넣은 대로 늘어나지? 그래서 전체 이온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일정? 중합점까지 갔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늘어납니다. 됐니? 그래서 보시면 전체 이온수가 이제 딱 늘어나기 시작한 여기가 무슨 점이다? 중화점이야. 오케이? 물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두 개 이제 세 방향으로 어려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렵게 하는 방법은 농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5%로 주고 하나는 몇 퍼센트, 뭐 10% 주고 이렇게. 됐어? 두 번째는 농도는 같은데 예를 들면 하나는 수산화 칼륨을 썼다면 하나는 이제 뭐 황산 같은 거 쓰는 거지. 황산이랑 수산화 칼슘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1대1로 나오지 않아. 잠깐만. 그러니까 예시 이거야.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온 하나가 나올 때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나오게? 2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B가 1대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B가 다른 거 플러스 농도 다른 경우. 그래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게 수소연이랑 수산화연 개수가 이제 1대1로 나오는 예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익숙해지긴 해야 돼. 그래서 눈썰미가 좋아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온도 얘기를 하자. 자, 온도 얘기를 하자. 이게 수산화연이랑 수소연이 반응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얘를 20도씨라고 치고요. 얘도 20도씨짜리를 계속 섞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온도가 얘는 그냥 20도씨니 그냥 몇 도씨라고 그냥 가정할 수 있어? 20이야. 그럼 여러분 20도씨짜리 20도씨 섞으면 원래는 몇 도가 돼야 돼? 20도씨여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생겼기 때문에 물이 생겼기 때문에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20.05도씨, 25도씨였대. 진짜 이렇게까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질문, 그럼 얘는 대충 몇 도 될 거라고 추정 가능? 물 분자가 하나가 더 생겼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 얼마? 20 한 몇 도 정도? 1도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가능. 자, 여기가 중요해. 물이 더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는데 몇 도짜리를 넣어버려? 20도짜리 넣어버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게? 좀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얘는 21도보다는 온도가 뭐 할 것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프.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 자, 세 번째 그래프. 자, 세 번째는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첨가한 NaOH 하면 이제 중화점까지는 뭐가 증가했다가 온도가 증가했다가 2 이상이 되면 온도가 살짝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어떤 지점 찾으셔야 돼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무슨 점이다? 중화점이고 여기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 내려가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과 무엇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서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번째 더 낮은 온도의 용액을 첨가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요. 됐니? 그래서 자 일단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화점 찾는 건데 첫 번째는 지시하기 색깔 바뀌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없을 때, 즉 이온이 몇 종류 있을 때? 2종류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높을 때? 온도가 제일 높을 때. 됐니? 자, 그래서 이제 69쪽에 봐봐. 자, 69쪽에 그래서 거기 이제 용액의 온도 변화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줄쳐.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어떻대? 많을 때, 즉 뭐가 많이 생길 때? 물 분자가 많이 생길 때 뭐가 높다? 온도가 높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탐구 자료장, 걔도 이제 별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데, 어디 보자. 자, 요렇게 이제 실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예시를 들었던 거랑 예시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들은 예시는
염산을 넣어놓고 여기다 조금씩 수산화투를 부은 상태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아예 물을 다르게 해서 섞었어. 부피를 다르게 해서 섞은 상황이야. 자,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다. 어쨌든 핵심은 자, 지금 A, B, C, D, E에서 온도가 어디가 제일 높아? 여기서 온도가 C가 제일 높죠? 그래서 여기 온도가 제일 높은 C가 뭐라는 거 체크? 중성이야. 다시 온도가 제일 높은 C가 중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 온도가 제일 높은 C가 중성이다. 자, 온도가 제일 높은 C가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C가 중성이다. 저게 되게 중요한데 자, 저희가 이제 중성이다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면 요렇게만 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게 중화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얘기는 지금 염산 속의 수소윤이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뭐의 개수가 같았다? 이온 개수가 같은 상황이야. 자, 여기서 이제 팁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숫자 약간 놓고서 문제 푸는 거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염화수소 수용액 염산의 이제 6ml 속에 수소윤이 만약에 6N개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가정이에요. 여러분 N 안 붙이셔도 돼요. 6개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산화나트륨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6N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자 질문. 자 그러면 생긴 물 분자가 몇 개가 되게? 그렇지. 6N개. 이거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숫자로 놓으면 상관없어. 자 그럼 이제 B 보세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6mm에서 4mm니까 몇 N개 있었을까? 정답 4N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쓸게. 그럼 얘는 몇 N? 2N, 그 다음에 8N, 몇 N? 10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수산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6N, 얘는 몇 N? 8N, 10N, 4N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B랑 D 봐봐. 4N, 8N이면 물 분자 몇 개 생겼을까? 그렇지. 4N개 생기는 거야. 대신에 누구누구 안 남고 수소윤 안 남고 얘가 몇 N개? 4N개 남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D 보세요. 8N, 4N이거든? 물 분자 몇 개 생겼을까? 4N 생기는 거야. 대신에 안 남고 얘가 몇 N개 남았어? 4N개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수산화윤 있네. 액성모 염기성. 그 다음에 여기 수소윤 남네. 액성모 산성. 근데 생각해봐. 지금 4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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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 4N 생겼지? 그래서 뭐가 똑같아? 온도 같은 거 보여? 그래서 얘네들이 온도가 같은 이유는 반응한 뭐야? 수산화이온의 수가 뭐하다? 같음. 이렇게 가시던지 아니면 뭐가 같던지. 생성된 물 분자수 같은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됐어? 그러면 A랑 E는 물 분자 몇 개 생겼을까? 2N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그냥 똑같이 그냥 숫자를 놓으셔만 보세요. 2N, 2N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똑같다? 온도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세로축의 온도인 그래프가 나오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무슨 점? 중화점. 그래서 지금 얘는 우연히 되게 좋아. 부피가 같죠. 개수도 1대1. 뭐가 같은 상황? 농도가 같은 상황인데 어렵게 주면 뭐를 다르게 줄 수 있다? 농도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어렵게 하면 농도를 다르게 줄 수 있거든. 요거 잠깐만 예시 잠깐만 가면 얘는 너무 어려운데. 거기 76쪽에 아니야.
뒤로 넘겨야겠다. 잠깐만. 나이스하지 않아. 좋아. 93쪽 와봐. 쫙 넘어와봐. 93쪽. 쫙 넘어와봐. 자, 93쪽에 17번 봐봐. 자, 지금 아까랑 그래프 비슷하지? 근데 약간 어떻게 됐어? 삐뚤어진 거 보이세요? 좀 삐뚤어졌죠? 자, 그래서 온도랑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야. 어디가 중화점이게? 그렇게 찍으라고. 이게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논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중화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핵심은 이온이 몇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온이 2종류밖에 없거든요. 됐어? 그럼 뭐의 개수와 뭐의 개수가 같아야 돼?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개수가 같게 여기서 여러분 문자를 놔주는 게 중요해. 숫자로 놔도 돼. 자, 몇 개로 할래? 여러분이 한 대로 할래? 몇 개 있다라고 찍어놓고 할까? 2n으로 할까? 뭐 상관없어. 2n으로 해? 그럼 2n으로 할게. 됐니? 2n으로 할게. 자, 그러면 자, HCM 한번 쫙 갈게. 여기에는 수소이온 몇 개 있을까? 절반이니까 n개 있어야 돼. 얘는 3n개, 얘는 4n개, 얘는 5n개. 근데 n 안 붙여도 돼요. 전 멋지게 풀려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산화트륨. 자, 41대를 2n으로 놨어. 그럼 얘는 얼마나 넣을래? 얘는 2.5n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4대5, 4대5 괜찮지? 그럼 얘는 얼마나 넣을래? 1.5. 그래, 얘는 n, 얘는 그렇지. 요렇게 두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 몇 개 생겼을지 생각해보자. 자, 이 친구는 물 분자 몇 개 생겼겠어? n개 생기는 거예요. 얘는 물 분자 몇 개 생겼겠어? 그렇지, 2n개. 지금 틀릴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하지? 맞아. 자, 얘는 물 분자 몇 개 생겼겠어? 1.5n이겠지. 얘는 물 분자 몇 개 생겼겠어? n개. 얘는 몇 개 생겼겠어? 0.5n 생겼겠지. 자, 온도 봐봐. 지금 얘랑 얘랑 물 분자 같으니까 온도 같아야 되지. 온도 같은 거 보이세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요런 타입의 혹시 문제를 풀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화점에서 뭐와 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같게 놓는 게 중요해. 근데 문제는 얘네가 반응해서 용액 속에 남아있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다 왔어. 자, 그럼 이 친구는 산성 염기성. 그렇지. n개인데 2.5n이니까 뭐가 더 많아? 수산화이온이 많잖아. 그러니까 얘는 염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중성. 그러면 나는 산성, 수소이온이 많잖아. 얘도 산성, 얘도 산성. 됐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개수 문제가 나오면 문제 어려워질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니? 이 탓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1번이래. 기억. 자, 일단 가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의 수는 같다. 자, 지금 HCl, 아까 개수에서 했지만 HCl에서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 개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지금 가에서 수소이온이 2n개 있었으면 염화이온도 몇 개 있어야 돼? 2n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 수산화 나트륨도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이온 개수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도 수산화이온이 2N개 있었으면 나트륨 이온도 몇 N개 있어야 돼? 2N개 있어야 돼. 그래서 뭐는 맞는 거야? 기억은 맞는 복이야. 그 다음에 나는 액성 했지요? 자, 나는 액성이 뭐가 돼야 돼? 산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에 BTB를 넣으면, BTB는 기억하세요. 노초파예요. 노초파. 그러면 무슨 색이어야 돼? 그렇지, 노란색이어야 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거긴 한데, 핵심은 중화점에서 반응하는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개수 같다.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개수 같다. 되게 중요해. 됐니? 그래서 여기 하나 핀 김에 12번 한번 풀어볼래? 자, 일단 어디가 중성일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상. 이거 중성이야. 그러면은 지금 가나는 액성이? 누가 너무 많네? 염기가 많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많네? 산이 많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산.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중화점 이렇게 찾는 거는 조금 쉬워. 그래서 일단 기억은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상 몇 도일 것 같아? 정답 30도.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가에는 무슨 이온이 남아있냐면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남아있고요. 여기는 무슨 이온이 남아있어? 수소이온 남지. 그래서 만약에 누구랑 누구랑 섞으면 가랑 말을 섞으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반응할 거니까 용의 공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됐어? 올라가.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은 누가 제일 많다? 다가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게 나라가 똑같고, 맞으면 누가 똑같고, 가마 똑같고. 됐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숫자 나오니까 갑자기 좀 난이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가 살짝 킬러 부분이야. 많이 킬러. 그래서 조금 걱정돼. 뭐 걱정되게? 그거 걱정돼. 그 수능 걱정돼, 수능. 걱정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니네 수능에서 큰 벽이 한 2파트일 것 같거든요? 아니, 2파트? 3파트? 거기 포물선 운동 중력 파트랑 여길 거예요. 여기랑 산화환원.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이제 파트가 올 거야. 어쨌든 간에 핵심은 중성이 되는 점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70쪽. 자, 이제 70쪽 오시면, 자, 이제 70쪽 오시면, 자,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의 이용. 자, 중화 반응의 이용. 자, 중화 반응의 이용. 그래서 중화 반응은 뭐랑 반응해서?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뭐 생기는 거 이용하는 거야? 물 생기는 거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산이랑 염기 구별해주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세균이 입속에 음식물을 분해하여 생기는 젖산. 젖산 주치세요. 자, 젖산은 뭐게? 산이에요. 그래서 밑에 주죠. 치약. 그럼 치약은 뭐여야 되게? 염기성이야. 그래서 참고로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은 탄산 나트륨인데 매울 것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선 요리의 산성 물질인 주죠. 레몬즙. 자, 레몬즙은 산염기. 아우 셔. 산이겠죠? 그래서 비린내의 원인인 주죠. 비린내 주죠. 비린내는 염기야. 이게 트리메타라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돈가스에 레몬 나와? 생선가스는? 나오지. 육회에 레몬 나와? 생선회에는? 나오지. 생선 요리 시키면 다 레몬이 나와요. 비린내 날까봐. 자, 그 다음에 옆에 자, 염산이 들어있는 위액 주죠. 자, 위액은 산성. 그럼 제산제 주죠. 그럼 제산제는 뭐여야 돼? 염기성. 그래서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제산제는. 자, 그 다음에 벌레에 물렸을 때 쭉쭉쭉 밑에 내려가지면 벌레의 독 주치세요. 벌레의 독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뿌려?
암모니아수 뿌리거든? 암모니아수 좋죠? 염기야. 그럼 만약에 암모니아가 없으면 어떡해? 치약 바르시면 돼요. 단 오줌 안 돼요. 오줌은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묵은 김치의 신맛. 자, 묵은 김치 주죠. 신맛이래. 묵은 김치는 무슨 산이야, 연기야? 산. 그 다음에 제빵소다. 제빵소다 주시고 걔는 염기. 이게 없으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넣기도 하더라고요. 조개 껍데기. 자,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염소로 소독. 그래서 염소 좋죠. 염소로 소독하면 염산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산성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 중화해서 중성지. 그래서 그 오래된 책들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켜가지고 보존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배출하기 전에 산성비,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황산화물인데 거기 황산화물 주체인데 걔가 산성이거든. 그래서 그 공장 굴뚝에 산화칼슘 석회석 그걸로 중화하는데 걔는 염기성. 참고로 거기 산화칼슘을 쓸래? 왜 산화칼슘은 산화칼슘은 다른 말로 석회입니다. 석회. 자, 그 다음에 석회석은 탄산칼슘이에요. 석회석. 요 아까 미묘하게 차이가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자, 산성비 비로도로 산성화된 토양.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은 식물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뭘 뿌린다? 석회가루를 뿌리는데 석회가루는 액성이보다 염기성. 됐어?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게 이제 섞여서 나면 세 가지가 섞여. 산화환원 반응이랑 산염기 중화 반응이랑 그 다음에 그 하수구 세정제로 머리카락 녹이는 거지. 세 개가 섞여서 나와.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중화 반응인지 산화환원 반응인지 무슨 반응인지. 그냥 얘가 단백질 녹이는 건지. 오케이?